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조는 이번에 미술 쪽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할수 있는 AIM입니다. 공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는 동기및 목적, 두 번째로 명화적 수학, 세 번째는 메비우스 엣지, 네 번째는 프레탈, 다섯 번째 황금비, 여섯 번째는 마무리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비너스상과 같은 유명한 미술 작품 속에 황금비 같은 수학적 사실이 존재함을 보고 미술과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1883년에 수학과 미술의 경향이 비슷했음을 알게 되었고 미술과 수학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원리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명화적 수학을 보겠습니다. 수학적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작품으로 뽑혀진 멜랑콜리아 원입니다. 이 작품에는 구, 컴퍼스, 마방진과 같은 다양한 기하 관련 도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이 다면체와 그 다음에 마방진이 있는데 다면체에서는 그림에 등장하는 도형에서는 삼각형 2개와 오각형 6개로 실제로 이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 속 마방진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 합이 3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방진에 관련된 또 다른 그림으로는 조선시대 미라인 김홍도의 시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람 2명, 실험하고 있는 2명을 원점으로 두고 X축, Y축으로 했을 때 1사분명은 5명, 그 다음 8명, 그 다음 5명, 2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각선 방향으로 합이 12인 마방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으로는 나선형 구조가 인상적인 조개 껍질입니다. 이 조개에 주목해주시면 먼저 이 조개를 정사각형으로 줄여가게 되면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또 확대해보면 각 한 변을 항으로 하는 피보나치 수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것은 마찬가지로 수열의 닮음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이등변 삼각형의 닮음으로 각을 72도, 72도, 36도로 한 이등변 삼각형을 둘러싸인 나타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칸디네스 기가 그린 여러 개의 원이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원의 위치관계와 그런 위치관계로 조화 분양을 이뤘다고 많이 평가된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의 원의 위치관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 S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이 원 외부에 있는 원 A와 중심이 둘레 위에 있는 원 B와 중심이 내부에 있는 원 C로 세 가지 위치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균형을 이뤘다는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크기가 같은 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접점을 각각 M과 M으로 하면 이것의 공통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각은 총 180도가 되고 그다음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세 개의 원이 접해 있는데 이 교점을 각각 PQR이라고 뒀을 때 공통선을 그리게 되면 교점 O가 나옵니다. 이때 각 POR, POQ, 그 다음에 QOR은 각각 삼인수를 3으로 나눈 각이 120도가 되므로 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면으로 그치지 않고 삼차원구조로 나타내게 되면 이러한 물방울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각각 각이 120도이고 이것은 180도로 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도 예술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베르나르 분의 작품으로 이것은 화살표를 이용한 나선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은 그래프를 이용한 그림인데 베르나르 분의 그림 해구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함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후화로 여러 가지 중첩된 함수 기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인팅으로 여러 영어도 있고 접근 기호도 있고 오메가나 기타 여러 수학적 기호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함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함수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베르나르 분해는 수학적 지식이 없는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예술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수학과 예술의 여러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프랙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랙탈은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자기 유사성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푼 구조를 말합니다. 이 프랙탈은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의 만다라라는 곳인데 이것은 프랙탈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연 속에서 프랙탈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프랙탈의 예로는 브로콜리와 미아스시케안, 강의 지류, 그리고 구름이 프랙탈의 예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프랙탈에는 만델로브 집합과 줄리아 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만델로브 집합은 시추의 프랙탈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뱅거 스펀지와 탄소 집합이 프랙탈의 예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코온 운송이도 프랙탈의 일종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프랙탈의 넓이를 구하는 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여기서 맨 처음 삼각형을 1이라 했을 때 두 번째 생기는 삼각형은 코온 운송이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코온 운송이로 넘어갈 때 생기는 작은 삼각형의 개수는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 코온 운송이로 넘어갈 때 생기는 작은 삼각형의 개수는 12개이고 세 번째 코온 운송이에서 네 번째 코온 운송이로 넘어갈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48개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n-1번째에서 n번째로 넘어갈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가 3 곱하기 4의 n-2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넓이에 대해 말해 볼 텐데요. 맨 처음 이 삼각형의 넓이를 A라 했을 때 이 코온 운송이를 만들 때 생기는 작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처음 생긴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3분의 1입니다. 변의 길이가 1대 3분의 1이므로 넓이는 1대 9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생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A라 가정했을 때 한 단계로 넘어갈 때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는 9분의 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서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서 다시 9분의 1을 곱한 81분의 2가 되고 네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서 또다시 9분의 1을 곱한 729분의 2가 됩니다. 그때 저희는 이 코온 운송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서 생기는 모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맨 처음 삼각형의 넓이에 그 다음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저희는 A를 제외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갈 때마다 9분의 4가 곱해지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기서 넓이가 9분의 1씩 곱해지므로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9분의 1이 1승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n이 한 단계씩 증가할 때마다 4가 곱해지고 9분의 1이 곱해지므로 이것은 9분의 4가 곱해지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A가 골치성이가 되는데요. 이것을 양면에 A를 해주면 3분의 A 플러스 7분의 A 플러스 12A가 됩니다. 이것은 그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등비수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등비수열은 어떠한 수 A에 R을 계속 곱해 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등비수열을 모두 합한
무한 등비구수라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아직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것을 간단히 구하는 공식으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계속 곱해주는 수를 분비라 하는데 이것은 알로 표현이 됩니다. 분비는 계속 곱해주는 수인 9분의 4이고 맨 처음에 아무것도 곱해주지 않은 수인 초항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때 무한 등비구수를 구하는 것은 분비가 마이너스 r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일 때 1 마이너스 분비 분의 초항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면 5분의 9a 즉 5분의 3a가 됩니다. 그때 이것을 정리한다면 Sn-a는 5분의 3a인데 이 5분의 3a는 이 처음 생긴 a를 제외한 나머지 삼각형을 모두 더한 것이므로 이 a를 처음에 다시 더해야 되므로 다시 이항시켜주면 Sn은 5분의 8이 되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코 눈송이의 넓이는 5분의 8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랙탈의 차원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랙탈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차원의 개념을 뒤엎는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3차원, 2차원, 1차원 등은 유클리드가 정의한 차원의 정의로서 입체를 3차원이라고 놨었을 때 그 단면을 2차원, 그의 단면을 또 1차원, 그 단면을 또 0차원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프랙탈의 차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수학자 하우스도르프가 새로 정의한 차원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정의는 바로 어떤 도형이 각 변의 길이를 x배 키울 때 그 도형의 넓이나 부피가 n배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로그 x분의 로그 n은 그 도형의 차원이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단순히 1, 2, 3 차원의 자연수 차원뿐만 아니라 소수의 차원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2배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넓이가 늘어납니다. 네, 맞습니다. 면적이 4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사각형의 차원은 로그 2분의 로그 4, 즉 2차원이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정육면체의 각변의 길이를 2배 늘리면 부피가 8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육면체의 차원은 로그 2분의 로그 8, 3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프랙탈 도형인 시저핀스키 삼각형에 적용을 해서 각변을 2배 늘리면 요 삼각형 각각이 기존의 삼각형과 같은 넓이를 가지게 됨으로써 면적이 3배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어핀스키 삼각형의 차원은 로그 2분의 로그 4냐 반올림하면 약 1.585 차원으로서 프랙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1, 2, 3차원뿐만 아니라 소수의 차원같이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랙탈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테셀레이션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되는데요. 애슐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같은 모양을 반복해서 공간이나 면을 빈틈없이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테셀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삼각형이 지금 무수히 반복되면서 산의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요즘에 여러분 남학생들이 자주 하는 화질이 좋거나 하는 게임의 경우에 배경의 퀄리티가 워낙 좋다 보니 용량이 크거나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프랙탈을 이용해서 3D 화면을 구성하게 되면 게임의 용량도 줄어들고 사양도 줄어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랙탈을 조사하던 도중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이 관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카오스 이론은 저희의 이번 주제인 미술적 수학과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다음 발표 때 하는 걸로 이번에는 그냥 소개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메비우스의 길입니다. 메비우스의 길은 양쪽 분면을 잡고 한쪽 분면을 여러 번 예를 들어서 180도 정도 모아서 끝을 붙이면 메비우스 길가 완성됩니다. 메비우스의 길은 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게가 하나뿐이 없는 2차원 도형입니다. 이 작품은 모비스인 스페이스라는 조각 작품으로 메비우스 길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교 좌표계에서 메비우스-D입니다. 메비우스-D는 일단 2차원 도형이지만 이것을 3차원 실공간에서 메비우스-D를 나타내면 외기면수 UV를 활용하여서 이러한 식이 나오고 이런 좌표를 통해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라드루비 고리입니다. 카라드루비 고리는 1800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가 메비우스-D를 여러 번 회전시켜서 짙은 횟수를 달리해 그 효과를 준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는 일단 반 틴틀림을 한 번 했으므로 180도를 회전시켰고, 이 경우에는 한 번 중간을 따라서 자르게 되면 길이가 2인 고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고리가 하나, 겉보기 조각은 고리가 메비우스-D가 아니므로 면이 2개이므로 겉보기 조각이 2개가 나오고, 두 번째 경우는 중심에서 3분의 1 정도 오른쪽으로 향해서 3분의 1을 계속 이어서 자르게 되면 길이가 2인 고리 하나와 길이가 1인 메비우스-D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은 메비우스-D는 면이 하나이므로 총 겉보기 조각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자르기 횟수와 자르는 면적을 달리해서 나온 실제 결과들의 정리입니다. 다음은 클라인병입니다. 클라인병은 메비우스-D를 닫아 만든 곡면으로 안과 밖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그림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고 평면으로 90도를 자르게 되면